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모처럼 간밤 뉴욕으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3대 주가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24포인트 내려 45,271로 마쳤습니다. S&P 500은 32포인트 올라서 6,448, 나스닥은 1%가 올랐죠. 218포인트 뛰어서 21,497에 마감했는데요. 구글이 핵심 사업인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있었죠. 9% 넘게 급등한 알파벳이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고점 부담에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장 초반 다른 종목은 약세였지만 이 기술주 영향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다우지수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입니다. 강보합 출발한 코스피 3,200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코스닥도 800선을 넘었습니다. 장중 한 차례 3,200에 닿았던 코스피, 현재 7포인트 올라서 3,192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 오른 805를 기록 중입니다. 강세 출발한 국내 증시지만요. 오는 금요일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고용지표를 앞둔 관망세로 다소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관악관 피자 가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3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어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피의자는 해당 가게 점주인 40대로 그 배경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본사가 지정업체의 인테리어 하자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게 해당 점주 측의 입장입니다. 1인 메뉴 도입 강요 등 심한 갑질이 계속됐다는 점주 가족의 전언인데요. 본사 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망자들은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죠. 수사를 통해서 CCTV야 가릴 수 있겠지만 숨진 분들 또 그 가족들은 누가 위로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 국내 외국인 주택 소유자가 20.7%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특히 중국인 소유자가 가장 크게 늘었고 전체 소유자 국적별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도 500건이 넘었는데요. 100억이 넘는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경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전 수십억의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이 외국인 투어제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좀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상징이었죠.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46년 만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확정. 주민과 조합원들은 환영하고 있고 일부 불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물량이 1,000가구가 넘게 포함된 때문인데요. 강남권에선 이례적인 수치다. 은마 임대 아파트냐 언성을 높인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농물과 2중, 3중 주차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후련하다는 반응인데요. 이번 재건축으로 최고 49층, 6,000가구에 육박하는 대규모 초고층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생활 환경 개선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 뉴스까지 한번 짚어보죠. 캐대언의 열풍이 이제 목욕탕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극중이 헌트릭스 멤버들 간의 갈등 봉합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는 소재죠. K 목욕탕을 체험해보겠다고 외국인들이 앞다퉈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최다인 136만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찾은 지난 7월 한 예약 플랫폼에 따르면 K-팝 아이돌 스타일링, K-팝 댄스 클래스 등과 함께 목욕탕 때밀이와 찜질의 예약 건수도 늘었답니다. 주인공들처럼 스타일링하고 캐대언에 나온 장소도 방문해보고 골든에 맞춰서 춤추고 목욕탕에서 피로를 푸는 투어의 마무리. 캐대언 열풍으로 관광산업도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라이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최고 지도자 한자리에 모이면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 영향,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总书记 환영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很高兴见到김先生. 반갑습니다. 네, 태남원 성루에 함께 있는 이 모습, 이 장면만으로 보여지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봐라라는 메시지도 컸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얘기한 게 우리는 스트롱맨이다 하잖아요. 스트롱맨의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김정은 이런데 네. 트럼프만 빼고 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야, 트럼프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관세 정책하고 우리 맨날 압박하고 봐.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 잘 봐도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 지금 이거 선전포고 한 거라고 봐야죠. 네. 사실 이렇게 세 명이 모이기까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쩌면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시진핑 주석이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와 전쟁, 뭐 윈윈 협력하거나 아니면 제로섬 게임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연설을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지만 또 미국이라는 어떤 주어는 빠져 있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진핑의 어떤 스탠스냐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양쪽 간의 어떤 긴장 구도를 막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좀 어떻게 보면 유화책을 썼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에요. 자, 소회하자, 상대를 존중해라라고 이제 시진핑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한테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거니까 우리 존중해주고 협력 대상으로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진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을 직접적으로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왔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 명의 모습은 꽤 친밀해 보였는데요.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한 대화가 이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预测呢，本世纪呢，可能 150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 통역 과정에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게 사실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로 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도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 주석의 나이는 1953년생, 푸틴 대통령은 1952년생 모두 70대입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하는 게 좀 있을까요? 150세, 사실은 150세 이제 얘기까지 하면서. 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나이가 125세라는 이제 통설이 있고요. 요새 이제 그 유전학이 많이 발달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많이 발달하면서 150세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이분들의 속마음을 그냥 나타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영원히 집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시 스트롱맨들은 스트롱맨들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생명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불멸도 가능. 이렇게까지 말을 한 모습에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미소를 띄었다까지도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봤더니 또 재밌는 게 어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수행원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DNA를 지우겠다는 식으로 의자를 닦기도 하고 마신 컵 뭐 이런 데를 닦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DNA를 남기지 않게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세간의 관심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회자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결정적인 근거로 그것이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북한의 어떤 의전, 북한만의 의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열병식의 모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thought it was a beautiful ceremony. I thought it was very, very impressive. And they were hoping I was watching, and I was watching. I was very surprised. I watched the speech last night. President X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뭐 뷰티풀이라는 뭐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미국을 언급을 안 해서 놀랐다라는 네. 말을 했어요. 이게 전승절이잖아요. 전승절은 2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적국이었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전승절에서 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사실은 당신들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부터 성장을 해온 것도 다 우리 덕인데 최소한 이 날에는 미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언급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불쾌한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전할 메시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 회담 때 보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면서 굉장히 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한테는 지금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대감이 있었죠. 알래스카 회동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진전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는 푸틴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이런 열병식에 가서 또 들러리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네.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실제로 이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인도에게 이제 50% 관세를 부과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러시아와 교역하는 그런 국가들에게는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린지 그레이엄 그 상원의원이 법안을 낸 것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나 뭐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한 500%까지 매기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서 이것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시 또 관세 전쟁 그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세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 해왔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축소 그리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확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을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법원이 벌써 이미 관세 상호 관세죠. 그러니까 네. 품목별 관세 말고 상호 관세를 지금 현재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네. 항소법원까지. 네, 그러면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는 전부 다 중국의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히토류를 그러면 다른 데로 해서 채굴 해서 바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는 히토류는 그냥 채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역량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한테요. 중국한테. 이 구조가 지금 계속 두 개가 가면 지금 벌써 심지어 그 걱정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항소법원에서 관세부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하니 그럼 한국이나 EU나 일본이 약속했던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 미국에서 당장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미국에서 걱정을 미국에서 하는 걱정을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당장 그것을 법원에 어필을 할 때 자료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은 그대로 진행이 이어지긴 됩니다. 할까요? 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어차피 진행은 이제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중간에 국가 간 협약이 맺어지고 어차피 이제 지금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원과 상원 전부 다를.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계속 갈 거고 그 와중에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 유리한 지형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모습들을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 양쪽 다 너무 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안미 경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미국
미국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 생태계,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하고 그 와중에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하고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뭐 대통령이 워낙 좀 심하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장도 가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산 갈마지구 관광단지 얘기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라는 틀을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화해를 좀 만들어내는 이 정도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제한적인 다른 공간이 아이디어를 아닐까. 통해서 다른 협력을 또 모색해야 네, 된다. 다른 협력을 모색해 봐야 되는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관세 후속 조금 유연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기는 좀 어려울까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자료 화면을 트럼프 표정을 봤는데 매우 상기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동맹국이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관세에 대한 정책은요, 동맹국을 때리기를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라든지 이 앞으로의 이런 그 연합 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떻게 보면 동맹국 안에 강화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의 어떤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래서 좀 속된 말이지만 아마 이번 일로 통해서 이제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동맹국들에 대한 좀 유연한 어떤 관세 정책이 예상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기대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사실 북중러 한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어쩌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어떤 묵인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2시간 반이나 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지난해 6월에 체결된 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 두 나라 여러 방면에서의 협조는 현저히 강화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신 시간 내서 또 이런 자리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 이렇게 네, 말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형제라는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 둘의 관계는 갈까요? 어쨌거나 이제 혈맹이 된 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 파병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은 사실은 전환기에 서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이 만들어지는 순간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고 네. 그럼 이제 혈맹 관계는 남겠지만 지금 북한이 중요한 거는 경제적 경제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중국 이 승전일에 참관을 하도록 이제 간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안러 경중입니다.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과 교역이 이미 90%, 95% 가까이 되기 네.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얻고 중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러시아와는 어떤 동맹의 아까 말씀한 혈맹의 이런 그렇습니다. 관계를 굳건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면은 중국하고. 중국으로부터 좀 네. 얻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방문을 했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선물 챙기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열병식이 10년 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하고의 어떤 중국의 스탠스가 다를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다급해요. 어떻게 보면은 동맹 체제를 견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전보다는 더 좀 오픈 마인드로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뭐 이런 말을 드리면 어제 그 그림이 딱 나왔잖아요. 그 천안문 막루에서 딱 있는 그림이 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출연료를 어떻게 보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한테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다고 그렇죠. 보시는 아주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었죠. 이번 김정은 방중의 12딸 주애를 대동해서 이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데뷔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사실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만 공개되긴 했지만 대규모 군부 핵심 인사들이 지금 포착되지 않은 점은 이번 방중의 의미가 군사 안보가 아니고 경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 이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는 다 군인들만 데려갔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군인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경제 담당 당서기들과 관료들만 데려간 거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주애를 데려갔고 더군다나 이제 주애를 저기 막루에다가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은 사실은 스스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국가고 1인 독재 체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네. 본인들 스스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는 국가 정상 국가야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주애를 이 천안문 막루에 올리지 않는 것은 4세대 세습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표시하지 않은 거고. 그건 표시하지 않고 중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얻어내겠다 해서 이제 경제 사절단을 사실은 네. 데려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절단. 그러면 김 위원장 오늘 동선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예상하건대는 베이징의 첨단 기술 단지나 산업시설을 둘러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2018년 6월에 방문했을 때도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기술 기업들이 밀집한 베이징의 어떤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시찰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이 자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싱가포르의 트럼프 정상회담 할 때도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방문해서 어떤 관광 시설이나 이런 레저 단지를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항일 운동 관련 유적지도 어떻게 보면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북중 관계가 끈끈하다, 혈맹이다라는 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마리나 샌즈베이를 가서 그 모습이 눈에 띄는 그런 광경도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열병식에 참여한 우원식 국회의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해지는데 일단 인사만 했다고는 했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어요. 금강산 관광 맞습니다. 얘기 있었고요. 또 원산 갈마 해양지구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북한의 이해관계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도 유엔의 제재 없이 지금 북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컨대 다른 군사적인 협력, 다른 경제적 협력 또는 첨단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은 유엔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광은 유엔의 제재 없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있고 우리도 사실은 남북과의 물꼬를 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 개발 이런 이슈들을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아마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시면 10월에 에이펙 때 에이펙 때요? 네. 갈마지구를 방문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있습니다. 우 의장이 시 주석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어요. 올까요? 네, 뭐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월에 있는 경주 에이펙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 트럼프와 시진핑 그다음에 뭐 푸틴까지 뭐 이렇게 다 한 자리 모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봤던 그 열병식의 어떤 또 다른 그림, 이제 트럼프까지 간 진정한 스트롱맨들의 어떤 연합체, 예,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 외교 무대 공은 이제 경주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상황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외교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노란봉투법 이후에 산업계에서는 곳곳에서는 파업, 투쟁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지금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네. 근데 뭐 이제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협상 단위 자체를 조금 확대를 했잖아요. 원청에서 하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고 범위를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이런 새로운 투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런 요구가 사실은 전부터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꽤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주 4.5일제 하자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도 이미 있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어떤 법적인 배경을 갖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루기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 다루기 어려워졌다. 네, 노조 입장에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부 입장에서 뭐라고 달리 얘기할 바가 없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노사협약의 범위와 그리고 대상, 누구랑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노조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대응 방법을 모르고 있고, 정부는 이제 그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국 GM도 그렇고 HD 현대, 조선 3사 파업도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이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임단협이라든지 뭐 하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협상이라든지 뭐 복지제도나 여러 가지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까지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제 그 미포조선 합병권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승인을 받고 이제 이게 왜 상징적인 거냐면요. 앞으로 기업 경영진들이 인수합병이라든지 또 주요한 뭐 해외 이전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 노조의 동의와 협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그걸 지렛대 삼아서 노조가 더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드릴 네. 말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세요. 네. 실제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법의 원래 취지는 인수합병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사업의 이전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근로 조건이나 또는 근로와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변화가 생길 경우 그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떻게 누구랑 해야 되는지라는 이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이지. 네. 이게 정리가 되면 아마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관세 후폭풍으로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오늘 부담스럽죠. 보니까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뭔가 더 나올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몇 개월 됐지만은 이제 이런 다양한 안들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노동, 친기업 여러 가지 그 안들을 내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진검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 또 정책 또 경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좀 속내를 드러내면서 어떤 좀 이 복잡한 지금 사안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도움을 요청할까요? 오늘 만나는 위원장들에게.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현안을 경청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조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약자로서 계속 요구만 했지만 이미 법적 지위로서도 당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라고 이미 법으로 만들어놨지 않냐. 그러니 같이 경제 주체로서 같이 협의하고 경제 발전을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요구를 하실 것 같고 주체로서 경제 주체가 된다라는 얘기는 책임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있는 어떤 역할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 어제 주요 경제 단체들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뭐 기업 달래기에 일단은 나선 거겠죠, 지금 상황이. 달래야죠. 지금 왜냐하면 워낙 기업계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선한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간다면 우리 경영계나 기업계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경제계는 대신 불합리한 것을 재검토해달라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는 경제 형벌, 합리화, TF라는 걸 발족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좀 경제 기업들이 원하는 걸 좀 들어주는 쪽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대한상의에서 얘기한 게 이제 그동안에 있는 어떤 형벌, 징벌적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어떤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키워드가 징벌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하고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상의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과도하게 거의 5,886개 경제 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과태료 과징금으로 좀 대체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친노동 정책과 이런 것들과는 매우 좀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 정부가 이런 경제단체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들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그 경제 관련 제재가 인적 제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재하고 회사도 제재하는 양벌 규정이 돼 있고 인적 제재의 중심에는 예컨대 사람을 형벌이죠. 그러니까 뭐 징역형을 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대통령도 말씀 잘 하셨더라고요. 금전적 제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돈으로. 아프다 그게. 네. 그래서 기업이 사실은 회생하지 과태료는. 못할 만큼 네. 세게 때리면 네. 되지 않느냐. 그거 왜 사람한테 자꾸 그런 제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기업인들도 불안해하는 이슈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서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있습니다. 당근책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술 그림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년간 키아프 프리즈라고 해서 어떤 미술 장터가 열리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해외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이 약간 주춤한 모습이기도 해서 올해는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관심은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미술 시장이 이제 불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계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관람객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수억 원대의 어떤 작품들도 막 판매가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 상거래죠 그 안에서의 그런 것이 활발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가 이제 아직 살아 있다. 미술 시장은 살아 있고 또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최고가 작품들도 있었는데 1억 원에서 한 3억 원대 작품에 대해서 그걸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거래된다든지 이런 전시회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뭐 10억, 20억 또는 뭐 100억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것들이었는데 네. 1억, 2억에서 3억 수준이라는 건 사실은 실수요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실수요자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고 이제 좀 싶어 하시는 분들. 거품이 좀 빠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그것도 시장이- 비싼 금액인데. 비싸죠. 네. 비싸지만 워낙 초고가 그렇습니다. 작품들이 워낙 초고가 인기를 작품만 끌었고. 계속 막 네. 팔리고 네. 거품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네. 1억에서 2억 정도 이런 그림들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컬렉터들도 좀 눈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캐대언 인기 때문에 K만 붙으면 다 인기라고 하던데 지금 K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면서요, 실제? 그렇죠. 이 K 아티스트들의 중심에는 좀 이제 지금 고인이시지만 이제 김한기 화백이죠. 1962년 작품 구상화가 구름과 달이라는 작품 20억 원에 팔린 겁니다. 근데 김한기 화백의 작품은 예전부터 정말 공전의 히트였습니다. 맞아요. 홍콩 키아프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현대 미술의 가치를 해외 콜렉터들도 잘 아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우리 작품들, 우리 작가들이라는 것에 아주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재미있는 게 아무튼 우리 전시장에 중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는 그렇다고 거죠. 전해지더라고요. 네. 예, 중국하고 동남아 쪽도 많은데 사실은 유럽 쪽에서도 많이 와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20대, 30대가 사실은 그림을 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억에 3억 사이를 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기가 얼마나 높으냐. 뭐 캐대헌이라고 우리 맨날 얘기를 하니까 K-팝 데몬 헌터스. 네. 이 인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K-컬처의 종합 집대성이라고 봐야 하고 그것이 실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네. 봐야 하는 것이죠. 이번 전시도 눈에 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 분야 유명인들도 총출동하고 그럼요. 또 활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분위기 좀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김혜경 여사도 찾았고 BTS, 블랙핑크 스타들도 발걸음을 좀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 직접 축사를 또 해주셨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셨고 김영수 문화체육부 1차관도 오셨고 키아프 조직위원장 구자열 키아프 조직위원장도 오셨고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 경영자 이성우 화랑협회장 양종이 또 이 KB 금융그룹 회장님 뭐 다 오셨네요. 다 현장에 어제 오픈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탄소년단의 RM도 왔고 블랙핑크 리사도 왔고 우리 피겨 여왕 김연아 씨도 왔고 김희선, 조윤희, 임수정 이런 배우들도 오셨고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된 듯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K컬처가 어떤 실물 경제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또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 아나운서 여전히 함께합니다. 자, 오늘 모실 분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주실 분입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YG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자 나눠볼 오늘의 트렌드 이야기는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초록빛 음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른바 말차 열풍, 글로벌 트렌드 말차 코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도입하면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 저 잘 몰랐어요. 이게 이 정도의 트렌드까지 됐는지는. 사실 말차 좋아하거든요. 네. 말차로 만든 음료, 간식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게 꾸준히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말차라고 하면 녹차랑은 다르죠. 좀 우려 먹는 그런 차가 아닌 거잖아요. 녹차 잎으로 만든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녹차라고 한다라면 녹차 잎을 이제 우려 먹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말차는 녹차를 일단 찝니다.
찌고 나서 그거를 우려 먹는 건 녹차고 찌고 나서 그걸 가루로 빠가지고 예. 물이라든지 우유 같은 거에 타 먹는 것을 말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녹차잎을 섭취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녹차잎을 직접 먹다 보니까 진하고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라고 본다라면 네. L테아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L테아닌 성분이 뭐냐면 L테아닌.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주고 집중도를 좀 높이는 예. 그러한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 커피 대신에 긴장감을 완화하는 그러한 효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커피 대신에 이렇게 말차. 저희도 급하게 또 좀 공수를 받았습니다. 말차 음료 한 잔씩 놓고 좀 방송을 해볼 텐데 네. 방송 전에 소장님께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놓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늦게 또 공수가 됐어요. 역시 제작진들의 현명한 재빠른 움직임이 예, 있었습니다. 예. 평소에 좀 잘 드세요? 어떠세요? 저 말차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연찮게 네. 이제 어머님의 이제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좀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말차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익숙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모 브랜드에서 여름에 한정판으로 제주 오. 말차 라떼를 팔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나올 때마다 그 시즌에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잔씩은 마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 12달 팔더라고요. 네, 그러고 맞아요. 나니까 오히려 먹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역시 어떤 제품이든지 한정판이 잘 팔린다. 이것도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특정 지역이나 한정판 형태로만 팔고 또 그 전까지는 뭐 메뉴가 있었는데 말차 뭐 라떼라든지 말차 관련된 음료들 꾸준히 선보여 왔지만 요즘은 이 인기가 정말 뜨거워졌다는 걸 정말 말씀처럼 시중 네. 카페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메인 메뉴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말차 판매량도 급증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차 판매량 이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급하게 저희 이제 MBN이 있는 건물에 있는 네. 판매점에서 말차를 이제 팔았는데 과거에는 안 팔았었던 메뉴죠. 네. 거기에서 지금 공수해 온 거예요. 예, 새로운 메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한정판이다라는 건 이제 스타벅스인데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 제주 말차 라떼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상시 프로그램이 됐고요. 제주 말차 크림 프라푸치노.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군침이 도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또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 말차 음료 3종을 또 네. 출시를 한 상태이고 출시 2주 만에 50만 잔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팔렸고요. 폴바세 같은 경우도 신메뉴 7종 말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네.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이 말차를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로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있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프랜차이즈명을 또 직접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두루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뭐 예. 특정 브랜드 홍보라기보단 요즘 시중 카페 음료업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활황이 되고 있다,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례 없이 말차 열풍이 전 세계 말차 마니아들을 양산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는 이제 유명 셀러브리티들, 우리 네.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정말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녹색의 말차의 매력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셀럽들도 푹 빠진 듯한데요. 예. 이 셀럽들이 말차를 마시는 모습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원영 씨, NCT 위씨, 전소미 씨 등이 이 인증샷을 올렸었고요. 또 전소미 씨 같은 경우에는 예. 말차 투어라고 해서 동생과 함께 이 같은 컨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블랙핑크 제니 씨, 배우 젠데이아, 두아리파 등 해외 셀럽들도 이 초록빛 물결에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소문난 말차 마니아로 또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예 관련 기계를 놓고 말차를 내려 마신다면서요? 맞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씨는 팬들 사이에서 말차 마니아로 유명한데요. 집에 이 말차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더욱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평소에 커피 대신 아이스 말차를 즐겨 마신다고 전했는데요. 다이어트와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이게 먹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뭐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우리도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였던 그런 흐름들 다 감성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좀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말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제가 지금 일반 화면에 비치는 거하고 네. 이렇게 말차를 한 잔 마시는 거하고 네네. 어떤 게 더 부드러워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얼른 말차 좀 잡아드려야 될 텐데. 부드럽게 이 네, 녹색의 부드러워 말차를 먹는 이게 좀 부드러워 보인다라고 감성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퍼포먼티브 메일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 손에는 카페에서 네. 이 녹차를 딱 들고 그러니까 말차죠. 말차 라떼를 딱 들고 네. 한 손엔 책을 딱 들고 그다음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남성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보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 과거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안성기 배우께서 우리 커피를 마시면서 그쵸, 커피.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를 그렇죠. 연출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이제는 이렇게 저처럼 말차를 딱 먹으면서 딱 이렇게 감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 그리고 네. 세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퍼포매티브 메일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보여주기식이라고 좀 예. 이해가 네네네. 가능할 것 같아요. 확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SNS 문화 생각하면 아주 익숙한 부분들이었는데 남성들이 말차를 활용해서 감성을 어필하고 있다. 해외 문화예요. 한국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이 말차 붐에 편승한 어떤 SNS 챌린지도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좀 특이한데?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이 말차 인증샷 하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바로 말차 스필입니다. 이 바닥에 실수로 쏟은 것처럼 말차를 쏟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옆으로는 자신의 신발이라든지 옷가지 등이 함께 찍어서 올려지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의도적으로 쏟았다는 얘기죠. 네네네. 일부 해외 젊은 층 사이에서 이 같은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위생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도덕적으로도 조금 인상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이 같은 사진이 많이 공유되고 퍼진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말차 열풍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장 보여드렸는데 뭐 감성적일까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보시기에 따라서 좀 불편한 분들도 지금 뭐 강릉 쪽은 가뭄이 한창인데 먼 나라에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말차 붐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차 라떼, 말차 빙수, 말차 관련된 음식들, 음료들, 디저트 음료들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말차 열풍에 힘입어서 말차가 도입된 말차와 함께 만난 국내 인기 제품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저도 이제 먹어본 제품들이 익숙한 명들이 나오는데요. CU 같은 경우 이제 연세 유업과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예. 연세 시리즈라는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이제 네, 연세 네, 네. 이미지를 주는 건데 여기에 말차를 더한 디저트 4종을 네. 이번 오. 이제 차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말차 초코 생크림빵, 근데 말차 크림 카스테라, 말차 초코 맘모스, 말차 크림 롤케이크 이런 경우 이제 말차가 들어간 기존의 빵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제가 먹어본 건 이겁니다. 남양유업의 초코 해몽 대신 말차 해몽. 이거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네. 이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어른 입맛에도 맞습니다. 오히려 초코보다는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미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이제 롯데 웰푸드에서 이제 우리가 각종 아이스크림 여기 이제 말차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달고 시원한 느낌들이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러분들 SPC 삼립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차 빵이라든지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CU 같은 경우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30% 정도 네. 급증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8월 한 달에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말차와 관련된 상품들을 찾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업계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리곤 있는데 너무 이제 특정 브랜드의 구체적인 상품명이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저어돼서 약간만 이제 좀 애를 넣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빵과 뭐 아이스크림 이 정도는 이제 상상 가능한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말차화가 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음식들의 말차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말차 제품들 눈길 끄는 게 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콩국수 즐겨 드시죠? 네. 콩국수 즐겨 드시는데 그 콩국수의 면 색깔이 좀 이제 요렇게 말차 색깔 예. 초록색이 들어간 게 이제 어허. 말차가루를 이제 밀가루 섞어서 네. 그런 이제 이색적인 이제 콩국수를 좀 만들어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차국수. 예.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명 셰프와 같이 하면서 네. 말차 막걸리를 또 출시를 했다라고 막걸리에 합니다. 말차. 예,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부분에 이 녹차 가루를 이제 섞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섞기만 한다는 표현이 조금 가벼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풍미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건강
그다음에 이 말차 색깔이 주는 어떤 우리가 좀 자연적인 네네.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과자 제품에도 크림에 또 말차를 섞어서 특정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한 브랜드 업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에라든지 네. 아니면 제주도 뮤지엄에 이런 어떤 누들바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말 열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들어간 제품군이 없는 것 정도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어떤 건강에 대한 효능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또 이제 맛있는 거는 보통 이제 몸에 좋은 거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예. 뭐 쌉싸름한 맛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초록 색깔, 이 색감과 스토리를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우리 MZ들, 젠지들의 간택을 받았다. 말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럼 이제는 좀 패션 트렌드에는 어떤 식으로 말차가 침투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패션 업계는 어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말차 이 색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말차 코어라는 신조어가 탄생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의 이제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여성분들 네일 아트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하나의 이제 말차 색깔이 패션 아이템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한 기업체 같은 경우 올 이제 가을 겨울 시즌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키 컬러가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패션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명품 말씀드릴 수 트렌드가 있겠습니다. 같이 바뀌고 그러면서 말차 코어룩 이런 네. 부분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업체 이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구매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말차와 관련된 그 우리가 카키색이라든지 이런 컬러에 대한 검색량이 약 2.5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패션 업계까지 넘보고 있는 말차 열풍. 네, 말차의 변신은 정말 무죄입니다. 뭐 이제는 향수에 화장품에 심지어 의학계까지 또 넘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뷰티업계에서도 말차, 민트 등 이 그린 색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 말차와 관련된 향수 제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여지고 있고요. 또 민트 라인의 팩 클렌저, 클렌징 밤 등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제약사는요, 이 민트 향이 첨가된 구강 청결제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 그린, 초록이 가지고 있는 청량감의 이미지를 담은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온 세상이 말차화돼 가고 있는 건가 지금 싶을 정도로 좀 머리가 어질어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말차에서부터 뭐 뷰티에 의약품에 유통업계까지 온통 말차 올리기인데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이 정말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녹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정돼 있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 한국 이렇게 3나라 정도가 주요 생산지인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묘목을 심고 차나무라고 그러죠. 심고서 수확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갑자기 생산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최근에 있던 이런 어떤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도 5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네. 현재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이제 뛰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올 봄에 수확된 것들이 일정 부분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겨울로 다가갈수록 이제 곧 추워지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공급 부족에 대한 현재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폭염에 뭐 고령화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악재인데 여기도 문제입니다. 네, 이 말차의 인기가 반짝 인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전망이 꽤 밝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예. 전 세계 말차 시장이 2023년 4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한 7.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2030년까지 74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므로 현재 말차에 대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 같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네, 차밭이 뭐 더 커져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말차가 건강에 좋다는 세간의 인식이 인기 한몫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섭취 시에 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녹차 대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한 1.5배 높습니다. 예. 직접 잎을 먹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복에 말차를 먹는 것은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의약품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칼슘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동시에 복용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것을 먹었다라면 네. 이러한 건강 제품은 1시간 정도 이후에 섭취를 좀
그 권고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원 없이 초록 물결을 보여드렸는데 뭐 모두에게 좋은 약일 수는 없겠죠. 그만큼 핫한 트렌드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좇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트렌드 공부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말차 열풍, 말차 코어에 대해서 차영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